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 채굴 시장에서는 전국의 포지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있었던 거고 또 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매월 말에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웨비나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양대 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우리 한중섭 과장님. 저희가 좀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디지털 자산 팀이 없어졌다기보다는 고객과 그리고 상품과 채널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기획팀을 만들어서 우리 한중섭 과장님이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한 리서치 그리고 사업 개발들은 해 주실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9월 달에도 다양한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지금 좀 따라가기가 약간 벅찬 그런 지금 상황인데 우리가 사실 9월 달에 예고됐던 것이 가장 큰 이슈는 일단 특검법이 9월 25일 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3월 25일 시행 예고를 해서 6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금융당국의 신고를 통과한 업체들이 있었고 또 통고를 하지 못한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좀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한번 조금 중요한 것만 한번 터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비트코인 카테고리에서 주요한 뉴스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 국가에서 이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도입이 이게 효력이 발생돼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치보라는 디지털 월렛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깐 국민들에게 $30 정도 일종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그런 형식의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 인구의 약 30% 정도가 이 지갑을 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구가 엘살바도르에서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인구보다도 많다라고 하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어쨌든 그 금융 포용을 좀 높이려는 소기의 목적은 아직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뭐 CBDC가 됐든 결국은 보편적인 금융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가들, 즉 다시 말하면 은행에 어카운트가 없거나 사실은 은행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이런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사실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이런 뭐 CBDC든 혹은 뭐 비트코인이든 디지털 월렛이 사실상 은행 뱅크 어카운트 역할을 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실존하는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정부가 만든 디지털 월렛에 국민들의 한 30%가 유입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주요한 글로벌 SNS 기업이죠. 이제 트위터에서 우리가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유저들끼리 서로 이제 송금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되게 주요한 마일스톤 중에 하나로 좀 보여지고요. 이 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도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시장이 이제 $2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가마다 조금은 상이한 스탠스를 가지고 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특금법이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해서 어떤 거래소가 기존에는 되게 이제 무질서하고 사실은 좀 노이즈도 많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그 제도화를 통해서 조금은 좀 더 질서와 좀 안정이 있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조금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막 좀 발걸음을 뗐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재밌는 흐름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이 이제 양성화 국가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것들을 좀 더 관리 감독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키맨 중에 한 명이 이분이세요. SEC 의장,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금감원 감독원장님 정도 되는 게리 겐슬러죠? 예, 게리 겐슬러라는 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그 MIT에서 이제 블록체인 강의를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쪽에 되게 조예가 깊으세요. 조예가 되게 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의 잠재력도 이제 인정을 하지만 이제 되게 부작용도 많이 이제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회에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증권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일종의 디지털 상품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볼 때는 증권이다. 따라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고 단순히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뉴스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디파이 쪽에서 이제 주요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한 이제 주요 키맨들한테 접촉을 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러한 뉴스가 시장에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것들을 이제 제도화하고 양성화하면서 최대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와는 달리 이제 중국은 전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3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주요한 그런 거래소라든지 채굴업체들이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랑도 이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어느 정도 이제 좀 합을 맞춰가면서 사업 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정부가 발행한 CBDC를 좀 띄우는 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철퇴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5월 달에는 이제 채굴을 금지한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이민은행을 비롯한 주요한 정부에서 성명서를 내서 이제 거래까지 이제 금지를 시키겠다. 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가상자산 쪽과는 이제 손을 긋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움직임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중국의 포지션이 상당히 컸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잘 해도. 알고 있는 네네. 뭐 바이낸스도 사실은 뭐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뭐 OK 익스체인지라든지 아니면 뭐 후업비 뭐 등등이 사실은 5대 거래소, 10대 거래소 안에 중국의 포지션이 상당히 컸었고 이미 채굴 시장에서는 중국의 포지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있었던 거고 또 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CBDC에 대한 정부 주도 그리고 최근에 뭐 디지털 자산뿐만이 아니잖아요. 빅테크 업체, 부동산 그쵸. 업체, 네. 그리고 뭐 교육 업체 등등 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공동 부유라는 관점에서 공산당 중심의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뭐 거래나 채굴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지는 사실은 예견된 것들이었고 특히 이제 2021년 내년인가요? 22년이죠. 2022년 네네네. 그 북경 동계올림픽을 통한 CBDC의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견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신 게리 겐슬러 그 위원장이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이 디지털 자산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계속 시장에 경고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이번에 특검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좀 실제로 규제의 틀 안에 넣기는 했지만 그동안 사실 암호자산, 가상자산이 발행되고 또 이것이 거래되고 또 이를 통해서 대출을 뭐 디파이 같은 것들이 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규제 사각지역 네. 외에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자자 보호 그리고 또 만연되어 있는 불법이나 아니면 혹은 편법이나 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SEC 위원장이고 또 이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에 대한 전문가인 게리 겐슬러의 그런 언급이나 코멘트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론 주제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도 상반기 꽤 다뤘었고 네. 이더리움도 이제 별도로 다뤘긴 했는데 두 메이저 코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백서를 기반으로 한번 서로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1세대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2세대 이더리움 근데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뭐 차세대 블록체인이다. 이더리움은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DApp이라고 하는 사실 플랫폼이잖아요.